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강자와 약자. 예, 우리가 뭐 항상 동등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예, 자본주의 사회가 정글이죠, 사실은. 강자와 약자 또는 약간 기울어진 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근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물론 이제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상식적으로 강자겠죠. 영향력을 더 많이 네, 행사할 네, 수 있는 네. 사람. 그러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네. 상대방에게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강자일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잘 안 변하는.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사람들. 예. 그리고 요지부동인 국가나 사회들. 예. 이런 쪽이 은근히 강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네. 갑자기 네네. 북한이 떠오르네. 네네. 예. 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강자라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돈, 권력, 미모 뭐 이런 것도 다 그 영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에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약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제가 굉장히 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이제 옆에 농구 선수가 오면 제가 약자가 되고. 키를. 네, 근데 저는 저도 똥쿠시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꿈도 꾸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 불가능한. 예, 갑자기 키가 크는 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자꾸 이 강자 약자를 우리가 자꾸 나누거나 뭐 강약 약강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게 많다는 건 우리가 너무 하나의 잣대나 뭐 정해진 아주 제한된 숫자의 가치를 놓고 경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강약 약강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최 기자님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뭐 돈으로 시간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잣대가 다르니까 그렇죠. 강약 약강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강약 약강이란 말을 자조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우리가 너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매기는 잣대가 너무 획일화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강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나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강자가 되려고 하면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하는 것, 직장 내에서 권력 갖는 것,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권력, 그러니까 위치, 서열, 직책 이런 것들에 좀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자기가 이뤄낼 수 있는 성취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더 관심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권력 욕구랑 성취 욕구가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서로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취해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더 권력자니까 내가 강자라고 했을 때 아닌데. 맞아요. 네네.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자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취보다 권력보다 성취 이게 뭐에 의해서 가려지냐면 과정이나 수단을 좀 중요하게 보는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것들의 관점이 좀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결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는 결과를 어쨌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결과만 본다고 해도 뭐 그렇죠.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더욱 강자 약자가 더 확연히 나뉘죠. 그러네. 정치인들이나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또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들 간의 강약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그냥 자유정신을 숭상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또 예를 예. 들어서 또 정치를 예를 드셨지만 오로지 의원이 된 분들만 정치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국회와 같은 그런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이 모이는 분 외에서도 다양한 정치 활동들이 가능하고. 그렇죠. 사실은 네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사실은 언론 행위도 정치 행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그래서 강약 약강이나 아니면 강자 약자라는 구분들이 훨씬 더 맥락에 의존하고 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죠. 왜 드라마에서 보면 더 사랑하니까 내가 약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사랑하는 게 훨씬 낫겠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나 봐. 뭐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자기가 돈과 권력을 아무리 가졌어도 더 사랑하면 그냥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약자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네. 더 많이 그 상대방이나 아니면 그 대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약자의 위치에 쓸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왜 누가 약자야라고 하면 딱 티 나잖아요. 옷 잘 차려입은 쪽이 약자야.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쪽이 네네네네. 약자. 예쁘게 하는 쪽이 약자야. 네. 그래서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너무 지나치게 예의라든가 아니면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와 다르게 약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자기를 강자로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에는 맥락이라든가 그때 상황을 참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예. 특히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조직 대 조직, 집단 대 집단, 사회와 사회의 대표로 만날 때는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죠. 네. 아니 근데 상대방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면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됩니까? 약자 입장에서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게 이제 기업 대 기업이다 예. 혹은 조직 대 조직이다라고 할 때는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가 확실히 약자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약자인 건 맞지만 이렇게 말을 시작하라고 보통 조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약자인 거를 오히려 숨기고 자꾸 피하고 도망 다닐수록 허세가 늘어나고 네. 혹은 다른 곳에서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꾸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강자가 그걸 너무 쉽게 알죠. 강자가 너무 쉽게 네네. 알지. 그래서 내가 약자이지만 내가 다윗이지만 그렇지. 이 말을 스스로 내뱉는 약자가 오히려 더 정직한 약자, 솔직한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강자는 꼬리를 내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약자인 건 분명하지만 혹은 우리 회사가 여기에서 더 의리지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하기가 더 쉬워지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양보 못한다. 네. 그 말에 초점화를 시킬 수가 초점화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결연하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약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바로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그 작은 그러니까 그 소수의 몇 개는 확실히 내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거나 아니면 수평적인 것처럼 자꾸 굴려고 하면 예.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빠져들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강자에게 약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 강자에게 모든 거를 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강자의 편이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그 강자가 내 편이 된다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자는 언제든 떠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관계의 수에 대한 착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약자인데 강자에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잘 보이려고 해. 있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강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강자와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는 근데 거구나. 대부분의 강자 주위에는 정말 많은 약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 말고도 다른 약자들이 그렇지. 되게 많거든요. 나머지도 딸랑딸랑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약자일수록 강자가 더 선택지가 많은 걸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나한테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지는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강자보다는 약자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강자가 다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항상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 강자만 보이게 되더라. 예, 카드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 이런 카드 놀이를 할 때도 강한 그렇죠. 패를 쥐고 있으면 그렇죠. 그 카드만 보이죠. 네. 네. 아, 그러네. 네. 예. 다양하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옆쪽도 좀 신경을 쓰고 눈치 챙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눈치를 못 챙기는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95님 공감 능력 제로 요지부동 남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 이제 강자 약자 이 예. 관계를 한번 바꿔볼 수 있거나 아니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뭐냐 예. 이런 질문으로 이제 한번 또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강자라 할지라도 약자에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예. 시간을 건드리는 거. 아. 내가 약자인데 내가 너랑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당신한테 내가 약자인 건 분명한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 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네네네. 아, 통쾌한데?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혹은 시간의 길이를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주면 의외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 네네. 예. 그래서 왜 그 회사에 다닐 때도 약간 좀 굉장히 좀 권위적인 걸 넘어서 조금 굉장히 그 갑질에 가까운 그런 상사를 봤을 때 제가 부장님을 오래 볼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한마디 쑥 하고 들어가면 부장님의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시니까. 그렇죠. 사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죄송합니다. 우리 조연수 님이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나이 많으면 강자였는데 예.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끝나는 거죠. 이젠 그렇지 못하고 꼰대란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강자와 약자가 뭐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실제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점이 하나 있었죠. 예. 내가 더 사람들을 널리 알고 많이 안다. 근데 이제는 많이 한다가 나이랑 같이 연동하는 시대가 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SNS 팔로우 수가 다르지.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이 고립돼서 혹은 남들과 단절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만 세우고 살다가 그러네. 오히려 더 소수의 사람으로 좁혀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 얘기라는 게 전혀 인정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월이 변해서 나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이 나이와 그 사람의 저변이나 아니면 안목이 꼭 일치하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주기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대전환기나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이제 기존 지식이나 기존 나이의 관점,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인간은 완전한 평등 같은 건 없겠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평등, 그다음 수평적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종종 계급장 뛴다로 그렇지. 착각을 해요. 떼고 말해.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평적 대화나 평등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걸 흔쾌히 인정하는 게 수평적 대화입니다. 서로 간에. 네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평적으로 대화합시다라고 하면 사장의 권위, 부장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네. 네. 착각이네. 각자가 각자의 실수나 아니면 잘못을 아주 흔쾌히 인정하는 분위기가 수평적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강자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약자가 아니라 약자들이 그래서 계급장을 떼려고 해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는구나. 네. 그래서 강자일수록 내 잘못이나 내 실수가 있을 때 이걸 아주 흔쾌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강자의 권위를 혹은 강자의 위치를 더 오래 가게 만들어주는. 그러네. 왜냐하면 약자들이 그래 이 사람이어야 우리가 더 안전해지겠구나. 라는 저변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장님들 많이 좀 들으십시오. 예? 최경련의 최강시사 뉴스는 쉽니다.
이렇게 다 쌓아놓고 말이죠.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들으세요. 1편부터 99편까지 뭐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 님이 교수님 통찰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